만약 한 국가의 이민 정책이 단순한 경제 도구가 아니라 막 영혼의 자격을 증명하는 우주적 시험대라면 어떨까요? 보통 이민 정책하면 뭐 출입국 관리소의 굳게 닫힌 문이나 복잡한 비자 발급 조건, 아니면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같은 아주 건조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시잖아요. 네, 맞아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체해볼 2026년 5월 15일 천안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미래와 이민정책 강연 발췌문을 보면요. 이 엑셀표 위의 숫자들이 갑자기 사후세계와 우주적 차원으로 확 팽창해버립니다. 이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몇 명 더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 브리핑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거든요. 네, 완전히 궤가 다르죠. 맞습니다. 이민이라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인류의 진화, 심지어 그 영적인 계급 구조랑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에는 영토의 급격한 확장이나 국가체제의 재편, 영적 심사 같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장들이 막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오해가 없으셔야 할 텐데요. 맞아요. 저희 두 진행자는 이 자료에 담긴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지정학적 입장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의 유일한 임무는 이 텍스트 안에 어떤 독특한 철학과 논리 구조가 숨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 기묘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장은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데이터입니다. 네, 강연자가 이런 거대한 세계관을 꺼내든 배경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명백한 물리적 현실이 있습니다. 강연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이 약 265만 명이고요. 그중 불법 체류자가 39만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39만 명이요? 와, 39만 명의 불법 체류자라면 이미 거대한 행정적 부담이잖아요. 엄청나죠. 과거 한국 사회는 이들을 대할 때 이른바 그 한국 특유의 정으로 적당히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저출산이나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한 경제적 부속품으로만 취급해 왔잖아요.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정으로 품어주거나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건 확실히 지속 가능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런 얄팍한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연자는 한국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의 상황을 진단하더라고요. 현재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각국들이 지방 단위로 쪼개져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지방 단위로 쪼개져 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죠. 각국이 영토의 크기나 자본력,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단물만 쏙 빼먹고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국경 밖으로 내모는 그런 철저한 이기주의가 전 세계 시스템의 기본 값이 되었다고 진단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전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다국적 기업이긴 한데 구심점을 잡아줄 글로벌 본사가 없는 거예요. 아, 글로벌 본사요. 네. 그러니까 각 지역 지사들끼리 오직 자기네 지점 실적만 놀리려고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강연자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 혼란스러운 지구촌을 이끌어갈 본부, 즉 모태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AI로 선진국 정책 적당히 베끼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이민 정책의 세계적 기준, 그 샘플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아니, 아무리 강연자 포부가 크다 한들 한 국가가 각자리 손을 들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전 세계의 기준이자 본보입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따라올 리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의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요, 강연자가 말하는 본부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기축통화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전통적인 패권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고요? 네, 강연자가 제시하는 본부의 작동 원리는 철저히 문화적, 제도적 리더십에 기반합니다. 힘의 우위가 아니라 철학과 제도의 우수성을 증명해서 국제사회가 자발적으로 그 시스템을 모방하고 따르게 만드는 구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면 알아서 따라온다.
맞아요. 쉽게 말해서 한국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을 먼저 딱 구현해내면 그 압도적인 질적 차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무력이 아니라 매력과 철학으로 군림하는 본부라. 야, 이상향으로는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죠. 만약 대한민국이 정말로 전 세계가 우러러볼 만큼 완벽하고 매력적인 시스템을 갖게 되면요. 수백만,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본부로 막 몰려들 텐데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수용의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네, 문을 활짝 열어둘 수 없다면 결국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돌려보내는 아주 현실적이고 냉혹한 걸음망이 필요할 텐데 강연자는 이 필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3-7 법칙이라는 자격 검증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한국을 동경해서 오고 싶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철저한 노력과 시간에 기반한 단계적 필터링을 거치게 되거든요. 3-7 법칙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인가요? 원리에 따르면 유입된 인구가 3년 동안 성실히 노력을 증명하면 1차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총 7년 동안 국가가 요구하는 특정한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증명하면 비로소 시민권을 준다는 메커니즘이죠. 3년이면 영주권, 7년이면 시민권. 솔직히 이수차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의 귀화 조건이나 이민법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막 파격적으로 둘리진 않거든요.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사회 적응도를 평가하겠다는 되게 흔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는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3-7 법칙의 진짜 목적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강연자가 시민권 너머에 존재하는 궁극의 단계, 바로 국민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자격 개념을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국민권이요? 네, 여기서부터 기존 이민법이랑 궤를 완전히 달리하게 되죠. 아, 맞아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가장 혼란스러우면서도 정말 흥미롭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국민권입니다. 강연자는 단순히 한국에서 경제활동하고 세금 낸다고 진정한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고 단언하잖아요. 네, 단호하죠. 심지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 쓰고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놓고 다니는 우리조차도 아직은 그저 주민일 뿐이라고 파격적으로 선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접근이죠. 진정한 국민권을 얻으려면 홍익인간 지도자로서 인류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확고한 생각과 철학이 있어야만 한다고요. 태어나면 당연히 주어지는 기본 옵션이 국적인 줄 알았는데 강연자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막 게임에서 엄청난 수련을 거치고 막 극악의 난이도 퀘스트를 깨야 겨우 해금되는 무슨 마스터 칭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아주 예리한 비유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일반적인 국가라는 서버에 접속해서 캐릭터 생성과 동시에 주어지는 게 시민권이라면 강연자가 설계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본부 서버에서는 그건 그냥 튜토리얼 값마친 주민 상태에 불과한 겁니다. 튜토리얼을 마친 주민이라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진짜 국민이라는 마스터 칭호를 달기 위해서는 홍익인간, 즉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의 안위를 넘어서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겠다는 이타적인 철학을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건 국가 정체성의 근본을 뒤흔드는 개념입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뒤흔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국적이라는 건 보통 핏줄, 그러니까 속인주의이거나 태어난 땅을 중시하는 속지주의에 의해 결정되었잖아요. 생물학적이고 지리적인 우연의 결과죠. 하지만 강연자는 이것을 철학적 지향점으로 완전히 재정의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선택과 철학의 무죄로 바꿨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야만 하는 한국이 우리는 핏줄이 같아서 모인 집단인가? 라는 낡은 질문을 버리고 우리는 어떤 위대한 가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인가? 라는 새로운 차원의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와, 핏줄이 아니라 철학으로 묶인 공동체.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동시에 숨막히게 엄격한 기준이네요. 지금쯤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나 이어폰 꽂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아니, 이민정책 하나 설명하는데 무슨 홍익인간의 인류애까지 나오나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놀라기엔 이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빡빡하고 철학적인 국민권 심사가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이 강연의 가장 초현실적이고 압도적인 지점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이 이민정책의 최종 목적지가 글쎄 지도상의 국경을 넘어서 무려 우주와
사후 세계로 수직 상승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교 이거 제가 대본 제대로 읽은 거 맞나요? 갑자기 막 우주로 간다고요? 네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논리는 세속의 행정학에서 영적인 형이상학으로 비약합니다. 강연자는 한국인을 단순한 특정 지역의 민족이 아니라 천손, 즉 하늘의 자손으로 규정하거든요. 하늘의 자손이요? 네, 그리고 이 천손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내면을 성장시켜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천상세계, 즉 신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천상세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이 아까 말한 그 국민권이라는 건가요? 강연 자료를 보면 천상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지상에서 국민으로서 인류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막 30%, 70%, 100% 비율로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비율까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죠. 게다가 현실 세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의 계급들 있잖아요. 대기업 과장이나 군대 상병 같은 직급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강등될 수 있지만 신계에서 받는 직책인 뭐 공신, 중신, 사신 같은 자리는 한 번 주어지면 절대 영원히 강등되지 않는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신계의 직책을 배분하는 기준이 바로 지상에서 그 37법칙을 거쳐 획득한 국민권의 깊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결국 지금 한국이 만들려는 이 새로운 이민법이랑 국민 자격 검증 시스템은요, 다가올 신의 나라, 즉 신국의 법과 표본을 이 땅에 미리 세팅하는 기초 작업이라는 뜻이 되네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건 마치 이민자들을 통제하려고 출입국 관리소를 지어놓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막 우주 영혼들의 질을 평가하는 천국 입국 심사대였던 거잖아요. 여권에 도장 찍어주는 직원이 알고 보니 저승사자나 천사 같은 영적 심판관이라는 건데 대체 행정정책에 왜 이런 엄청난 우주적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세속적인 법에 종교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아주 강력한 심리적 통제와 동기부여 장치가 보입니다. 심리적 통제요? 네, 265만 명이라는 현실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단순히 벌금을 내라, 추방하겠다 하는 물리적 위협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불법 체류자들이 숨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이 행정 절차를 하늘의 자손으로서 천상세계의 영원한 직급을 결정짓는 영적인 의무로 격상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에 속하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무게의 책임감과 동시에 압도적인 선민의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아, 내가 그냥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영적 시험을 통과하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느낌을 주겠네요. 그렇죠. 당신이 지금 지키려는 이 법은 인간의 얕은 규정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 그 자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감히 법을 어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내면을 통제하는 매우 정교하고도 거대한 사유구조인 셈입니다. 와, 일상의 정책을 우주적 사명으로 치환해버리니까 불법 체류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대역죄가 되어버리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주적 심사대를 갖춘 위대한 글로벌 본부가 되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 진짜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죠? 아니, 전 세계 인구가 이 영적인 칭호랑 완벽한 시스템을 갈망하면서 한국으로 막 몰려든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손바닥만한 한반도를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본사 건물이 너무 작잖아요. 바로 그 현실적인 모순을 돌파하기 위해 강연자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도발적일 수 있는 이른바 영토 7배 확장론입니다. 영토 확장이요? 아니, 지금 21세기예요. 어떻게 확장한다는 거죠? 강연자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만약 세계 어딘가에서 특정 국가의 체제가 무너지는 붕괴 사태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최근 5년 안에 한국에 관광을 와서 이 압도적이고 훌륭한 시스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난민이 되었을 때 주저없이 1순위로 한국을 향해 도망쳐 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 단순히 뭐 케이팝이나 문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붕괴하는 자국 시스템을 대체할 완벽한 롤모델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 본부를 향해 피난을 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한의 좁은 영토로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감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강연자는 1차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과거 고조선과 조선시대의 역사적 무대이자 현재 고려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광활한 대륙의 영토까지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의 물리적 크기를 넓혀야 한다고요? 네, 영토를 무려 7배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이민자 수용 한계를 해결하겠다고 고조선 영토까지 확장한다고요? 이건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이 들으면 기겁을 넘어서 당장 전쟁을 불사할 엄청난 지정학적 시나리오 아닙니까? 게다가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갑자기 우리 땅으로 만들어요? 군대 보내서 무력 정벌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할 부분이요. 강연자가 무슨 무력이나 군사적 침공을 통한 영토 확장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문화적, 제도적 리더십의 연장선이에요. 이번에도 철학으로 영토를 넓힌다는 건가요? 네. 체제가 무너져서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한국 본토로 바로 들이지 않고요. 이 확장된 영토를 일종의 거대한 완충지대이자 1차, 2차, 3차 영토 확장의 베이스 캠프로 삼는다는 메커니즘입니다. 완충지대로 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흡수하는 거죠? 즉, 대한민국의 우수한 철학, 그 시스템, 그 본부의 룰을 이 확장된 영토에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그곳에서 수용하고 교육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지역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향력과 질서 아래로 흡수되게 만든다는 고도의 공세적 지정학인 셈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남의 땅을 뺏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과 철학을 갈망하는 수많은 인구의 이동 자체를 지를 때 삼아서 그 지역의 질서를 아예 우리 것으로 덮어버리겠다는군요. 이거 이민 정책을 수세적인 인구 방어선이 아니라 기존의 국경선과 국제 질서를 완전히 재편해버리는 폭발적인 촉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죠. 현실의 장벽을 인식하자마자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잊힌 역사, 고조선이라든가 미래의 영적 질서인 천상 심사대까지 자유자재로 끌어와서 물리적 한계마저 돌파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스케일이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렇죠. 265만 명이라는 차가운 통계에서 시작한 논의가 어떻게 국가의 철학을 재정의하고 우주적 심판관의 위치로 스스로를 끌어올린 뒤에 지정학적 지도마저 가시 그리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논리의 확장을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숨 돌릴 틈 없는 사상적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지방 단위로 쪼개져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세계, 그들을 매혹시킬 글로벌 본부, 3년과 7년의 노력을 거쳐야만 주어지는 홍익인간 국민권. 네, 그리고 그 자격이 4, 5세계 천상에서의 영원한 직책을 결정짓는다는 우주적 도약까지 있었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한 고조선 영토 7배 확장론까지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보한 이 기묘하고도 거대한 비전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강연자의 주장이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혹은 정치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요.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다가오는 이민의 시대, 인구 소멸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으로 타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맞습니다. 단순히 혈통을 따질 것인가, 지갑의 두께를 따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인류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대한 철학을 물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것은 단순히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플라스틱 조각일까요? 아니면 인류와 우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철학적 선언문이어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주 만약에 우리의 세속적인 법과 제도가 정말로 우주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반영해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낯선 외국인 이민자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네, 관점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들을 우리의 좁은 영토와 일자리를 나누어 써야 하는 껄끄러운 경쟁자로 볼 것인가요? 아니면 저 우주 어딘가로 향하기 위해 지구라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우리와 함께 평가를 받고 있는 영적인 동료로 볼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세워진 심사대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길고 깊은 탐구에 끝까지 동행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세계를 흔드는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